만나면 좋은 친구 MBC. 목포, 안동, 여수, 포항 MBC가 함께하는 2025 영호남 상생협력화합 대축전이 열리고 있는 이 목포는요, 남도의 다양한 문화와 정치가 살아있는 낭만 항구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호남 상생협력화합 대축전은요, 특히나 올해로 4회째를 맞는데요. 영호남이 문화예술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전달해주기 위해서요, 저희가 목포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송나영 아나운서는 4시간 반이나 걸려서 먼 길 와주셨는데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축전 슬로건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영호남이 함께하는 리얼 코리아. 영호남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통합과 상생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상생과 화합의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도록 영호남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 영호남 상생협력화합 대축전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또 모두가 하나 된 화합 콘서트까지 그 생생하고 뜨거웠던 현장을 그대로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호남이 함께하는 화합 대축전 리얼 코리아 개막을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서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이 오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가족끼리 나왔는데요. 5살 새쌍둥이가 축제도 좋아하고 이번 행사 통해서 항상 영호남이라고 하면 가깝지만 되게 멀게 많이 느꼈는데요. 이번 기회로 영호남이 더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장의 자리가 되어서 이런 축제가 더욱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서만 화합을 외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객석에서도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축제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이렇게 눈과 귀를 사로잡는 멋진 공연 외에도 축제가 열리는 이곳 목포에서는 풍성한 전시부터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또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영남을 대표하는 그 특산품들, 그다음에 이쪽 뭐 전남을 대표하는 특산품들, 그게 다 모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전남에 있는 사람들이 영남 쪽 그쪽 가서 특산 보기 좀 힘들잖아요. 거리상도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자리에 오면은 이게 눈으로 다 보고 직접 진짜 좋은 제품들 다 이렇게 구매해서 가실 수 있죠.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산품들 보고 또 맛있는 거 보시면 생전에 못 보는 또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오셔서 보시면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영호남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 예술적 다양성을 작품을 통해서 영호남이란 지역적 의미를 넘어 화합과 상생의 의미가 큰 작가들의 의도 또한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도 반응들이 참 좋았거든요. 작가들 또한 또 이번 전시회도 그 영호남 화합 상생이라는 그 의미가 작업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기뻤다고 합니다. 일단은 영호남 교류니까 참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뭐 전시회도 좋고 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상생관 안에 위치한 AI 아트앤테크 전시관이고요. 이곳은 이제 전남의 두 작가와 경북의 두 작가가 미디어 아트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전시가 기획된 곳입니다. 여기 전체 행사 주제가 이제 상생이다 보니까 상생 컨셉을 살려서 여기에서 내가 머물고 그리고 관람객들이 오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무언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이제 상생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포맷으로 잡았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도 많고요. 또 인스타 팔로우하면 다양한 선물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AI 체험 재밌었고요. 예, 평소에 해보지 못하는 거여라 해서 좋았습니다. 지역이나 이런 AI 그리고 데이터와 같은 좀 색다른 분야의 이런 색다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양도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 있어서 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2025 영호남 상생협력화합 대축전, 영호남이 함께하는 리얼 코리아. 이번 시간에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큰 힘을 보여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분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고자 저희가 살짝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죠. 네, 맞습니다. 오늘 화합회장을 마련해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그리고 김학홍 경북부지사님, 또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호남의 수장들을 한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진짜 상생과 협력과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김학홍 경북 부지사님. 전남, 특히 목포는 얼마 만에 오신 겁니까? 제가 행안부 근무하면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주 온 인연이 있고요. 예, 제가 또 경북 행정부지사로서는 영호남 화합 대축전 안동에서 열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 전남에서 있을 때 또 작년에 또 서울에서 열렸을 때도 뵙고요. 오늘 이 자리에 뵙게 됐습니다. 목포 멋진 도시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멋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영호남 상생협력화합 대축전의 주최지가 바로 전남입니다. 김영록 지사님께 여쭤볼게요. 경북 도민과 또 관광객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우리 경북과 전라남도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우리 목포에 잘 오셨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경북과 전라남도가 영호남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화합 축제를 하는 기간인데요. 오셔서 영호남과 함께 뜻을 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목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묵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큰 잔치고 행사입니다. 오셔서 함께 많이 관람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경북과 전남, 전남과 경북의 인연이 오랫동안 좀 지속되어 왔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영호남 대표 청년 두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경북에서 오신 청년분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청년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원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나주에서 온 조태진 대표라고 합니다. 네 분께서 특별히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청년분들 더더욱 현실적인 목소리 또 건의사항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영호남 상생협력화합 대축전은요, 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지사님,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는지 또 어떤 의미를 담아 준비했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난해는 저희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영호남 상생 화합대 단치를 했는데요. 그때 전국 방송을 타가지고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를 저한테도 해주셨어요. 네. 정말 잘한 일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영호남이 그렇게 만나서 상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후련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무대가 저희 전남의 순서고 목포로 왔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 두 분 오셨는데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이번 대화합 단체에서는 맞추자. 이렇게 해서 청년 기업과의 교류, 새로운 미래 콘텐츠를 만들어내자 해서 청년 스타트업을 전시를 하면서 벤처 창업 기업을 홍보를 하고 또 청년 웹툰 작품을 전시를 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또 AI 아트 앤 테크 전시는 이 AI 기법을 활용해서 영상 기법으로 새로운 예술의 장르를 만들어가는 이런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다채로운 공연이 있지만은 영호남의 그 미술 전시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목포에 있는 수묵 비엔날레가 있고 영호남 상생 이 화합 잔치에는 영호남 미술 전시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청년분들도 나오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짝 들어보면 좋을까 싶은데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 온 도원우 대표님, 전남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로컬 컨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하면서 전남을 이제 경험해 볼 기회도 좀 있었는데요. 우선은 남도 음식 문화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구온난화라는 위기를 열대과일 재배라는 기회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고흥 같은 지역에서는 커피나 올리브까지 재배가 될 정도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전남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계셨네요. 남도 하면 또 음식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전남 청년인 조태진 대표님이 경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평소 경북의 이미지는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 이제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경북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보시면 아름다운 문화재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름다운 문화재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뭔가를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서로의 특성을 정말 잘 아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네, 특히나 이 나무가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청년들의 꿈이 조금 더 피어나려면 이 자양분이 필요할 텐데요. 자양분, 바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두 지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영록 지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청년들은, 우리 영호남 청년들은 특히 양 지역의 미래죠. 특히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할수록 청년들의 역할과 몫이 커지는 거고, 미래의 동량으로서 우리가 잘 키워주고 또 어려운 부분은 도와주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라남도는 학계 출산율은 1.04로 전국의 1위입니다. 전국의 1위. 이제 대학교 정도 졸업하고 나면은 직장, 좋은 일터를 찾아서 가장 많이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뻔하죠. 1년에 이제 7, 8천 명 유출이 되고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부담이다. 이 청년들을 붙잡아주는
그리고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는 이제 청년 문화 복지 카드를 만들어서 19세부터 28세까지 10년간 25만 원을 매년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출생률 이야기했잖아요. 네. 전라남도 출생률이 이제 올리기 위해서 또 이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영세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1세,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전라남도에서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 출생 기본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18세까지. 그렇게 되니까 특히 젊은 이제 신혼부부들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분도 네. 있고 네네. 또 실제 아기가 태어나서 축복 속에서 또 출생 기본 수당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 5천 명 가까이 출생 기본 수당을 받았는데 네. 유럽 같은 선진국형 출생 기본 수당 보육 수당입니다. 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 먼저 시행하면서 제발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전라남도 뜻이란 것을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전남에서 청년이 돌아오게끔 하는 다양한 정책들, 또 아이 낳고 편하게 기를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시고 또 추진하고 계시는데 경북에서도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김학콩 부지사님도 말씀해 전남 지사님께서 주시죠. 많은 시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좀 부담되십니까? 어렵기도 하고 예. 또 저희들 차별화되는 데 있어서 저희들 벤치마킹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전남과 우리 경북에 두 젊은이께서 어떻게 보면 해답을 주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청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개발시키면 좋는데요. 그 전에 교류를 해야겠죠. 네. 네. 그런데 교류를 하기 전에 청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 희망인데 현실은 우리 청년들이 1년에 매년 10만 명 이상 수도권으로 서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 정말 전남이 부러운 게 1.0 넘었는데 우리 경북은 작년에 0.90입니다. 그래도 전국 네 번째인데요. 예. 그 전에 0.86에서도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좀 전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젊은이들이 보니까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미혼 남녀가. 그래서 네. 저희들 만남에서부터 또 결혼 주선도 해주고 또 결혼했을 경우에 그 출산 또 주거 이런 비용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부에서 5국 3특이라는 국가 전략 계획을 했는데요. 지역과 인재와 산업을 우리 함께 육성할 수 있는 거를 지방차를 찾아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 이웃 사촌 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젊은이들을 모이게 해서 젊은이들이 하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들 청년 미래 적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소득 격차도 해소하고 또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한 좀 주머니 돈이 필요합니다. 마중물이. 네, 그렇죠.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 또 다른 지역의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 탑 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저희들 이 우수한 인재를 우리 경북에 있는 대학교 유치해서 이 청년들이 그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고 또 여기를 토대로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풍성하고 다양한 청년 정착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옆쪽에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아마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입이 근질근질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먼저 우리 전남 대표인 조태진 대표님, 네. 현재 게임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청년 창업가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느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전남 지사님도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제 게임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전남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입으로 이제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대부분 이분들이 조금 경력이 쌓이면 다 수도권 이제 판교로 간다 이런 게 좀 팽배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남에서 좀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전남에서 그런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서울로 가는 것보다 이제 전남에서 머물러도 괜찮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재를 좀 키워놓으면은, 그 인재들 서울로 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순천은, K 애니메이션 해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기업을 지금 유치를 해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젊은 청년들도 같이 왔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은 뭐 주택도 제공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순천에서 K 디즈니로 빛을 볼 수 있겠다는 것을 지원 프로그램을 확실히 지금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청년들이 벤처 창업가가 되자고 하는데 실제 지원이 없어요, 전혀. 어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년들에게 청년 벤처 창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벤처 창업 사관학교에 뽑힌 벤처 창업 청년에게 네네. 2년 동안 그냥 아무 조건 없어요. 100만 원씩 지원하면서 뭔가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좋은 기술이 나오고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면은 그때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창업도 도와주고 그래서 사업을 지원해서 성공하는 조태진 사장과 대표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벤처 창업 사관학교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벤처 창업 사관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경북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현재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중에 어떤 게 좀 아쉽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경북에서 진행하는 청년 정책 덕분에 창업을 했고 네. 지금까지 이제 버텨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고 예. 자 이제 시작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군요. 네.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년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청년을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 좀 보고 있는 한 가지 방향성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해줘야 될 청년이 있고 지역 개발의 파트너와 동반자로 여겨서 함께 갈 청년도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한 6, 7년간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그 창업가들의 수백 명을 사실 육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각 지역에 계시고, 이분들은 이미 일정한 성과를 내고 이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인재를 더 채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지역 내에서 성장 동력을 잃고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청년 창업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혜택보다는 경북도에서 초기 창업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면 청년 창업으로 단순히 호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투자는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경북도 입장에서도 나중에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창업을 유지할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수도권에 계신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분들이 경북의 유망 기업에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함께 운영을 한다면 경북에서 기업도 키우고 더 좋은 인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좀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청년 정책을 조금 세분화해서 도와주실 분들은 도와주고 파트너로 갈 분들은 파트너로 가고 이런 좀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뭐 저희들이 청년을 지원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파트너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전남의 우리 청년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우리 지방의 현실은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판교로 또 강남 테헤란 비리로 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똑같은 걸 만들기 힘들지만은 지역 특성이 맞는 제2의 판교,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포스트에 있는 포항이라든지 경산은 12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산이라든지 또 도청 신도시 중심으로 안동 같은데 이런 곳에 이제 건역들로 해서 저희들 제2의 판교, 제2의 테헤란 밸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말로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창업 관련 지원 사업을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안동 같은 경우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저희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년 농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주의 스마트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창농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일전 펀드를 만듭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를 모토로 해서 우리 기존의 펀드를 합쳐가지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일정 펀드를 만들면은 여기에는 창업하시면 우선적으로 저희들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좀 할 수 있는데 좀 든든한 그런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 경북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다니고 결혼해서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전남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청년 대표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지사님, 부지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두 대표님도 잘 오신 것 같고 우리 지사님, 부지사님도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법이 보이지 않을 때는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면 해법이 하나 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얘기를 계속 해봤지만 네. 조금 더 가볍게 가볼까 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전남과 경북의 매력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아, 그렇죠. 여행 떠나봐야죠. 먼저 경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풍부한 해산물, 기분 좋은 물결을 일렁이는 동해. 역사와 문화가 삶 속에 배어나는 전통.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색다름이 있는 경북. 지금 그 경북을 둘러봅니다. 경북에서도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 포항.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동쪽에 자리 잡아 울진, 영덕과 함께 해산물이 풍부하기로 이름난 곳인데요. 여기 생선이 싸고 싱싱해요. 그래서 서울서 여기까지 사러 왔어요.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대게가 유명세를 떨친다면 청어를 재료로 만든 과메기는 포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대단히 공업단지로 익숙한 포항이지만 실은 바다와 친숙한 도시입니다. 주중은 10시, 11시 매일 점심마다 운항이 되고요. 코스는 1.3km 포항 운하를 따라서 항구를 구경하고 동해 바다를 구경을 하고 송도라는 섬을 일주하는 코스가 되겠고요. 포항 해산물을 알리고 물길을 살리려는 노력은 운하 개발로 이어졌는데요. 형산강 입구에서 송도교를 잇는 운하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포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운하가 도심지와 바다를 잇는 매개체라면 포항의 바다를 제대로 느끼려면 이곳도 빠질 수 없죠. 동해에서 해돋이 명소이자 20세기 말에 조성된 상생의 손이 그 주인공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바다에서 손을 활짝 편 느낌? 조각상 자체가 육지에서 살았던 삶과 바다에서의 삶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다 공존하는 거죠. 서로 도우며 살자는 의미의 두 손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기 좋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경북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전통. 종가와 대대로 전해지는 요리서가 아주 풍부한 안동은 이름난 음식도 많습니다. 60년대, 70년도에 이 골목이 찜닭이 아니고 닭지연이었어요. 춥고 배고픈 시절이니까 닭 한 마리로 튀김옷도 없이 하는 게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고기를 생각하시고 당면을 넣게 되고 그다음에 야채 넣게 되고 감자 넣게 되고 해서 이렇게 푸짐한 음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헛주새밥, 간고등어와 함께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 3대장에 속하는 안동 찜닭. 최근 한일 정상회담의 주 메뉴로 나올 정도로 그 인기가 남다른데요. 진한 풍미에 한 끼 식사로도 좋아 안동의 찐맛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 엄청 짜지도 않고 담백하게 닭이 아주 간이 잘 배어들어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상해에서 이 안동 찜닭을 많이 먹어봤는데 또 본고장에 와서 먹으니까 진정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배를 채웠으니 입가심도 필요하겠죠. 한국을 대표하는 술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술이 있는데요. 가양주로 전해 내려오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주인데 약 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안동 소주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통주들이 좀 어른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술에 대한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칵테일과 전통주를 좀 접목을 한다면 이런 젊은 세대들도 조금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통주도 이 우리나라 MZ세대들이 조금 좋아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처음에 안동소주를 가지고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솥을 활용한 전통적인 제조법부터 안동 대표 관광지를 형상화한 칵테일까지 세월을 아우르는 안동 소주의 변신은 지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특별한 걸로 치자면 이곳도 빠질 수 없는데요. 유무형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한 안동에서 그 집합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빼어난 경치만큼이나 곳곳에 스며든 역사와 전통이 아이들의 발길도 멈추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사니까 뭔가 실제로 막 조선시대에 온 것 같았어요. 옛 모습을 잘 보존하는 건 물론 실제로 마을에 살면서 전통을 지켜내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덕분에 하회 마을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하회 마을을 방문했다면 놓칠 수 없는 게 있죠. 안동을 대표하는 탈춤인 하회 별신구 탈놀이.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줄불놀인데요. 부용대 절벽에서 이어진 줄에 새끼줄을 엮고 뱃놀이 즐기며 줄불을 감상하는 전통놀이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감상할 수 있어 이날을 위해 하회 마을을 방문한 사람도 많습니다. 신비롭고 좀 신기하고 사람의 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좀 경이롭습니다. 아름다운 불꽃들 밑에서 애기랑 같이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이런 걸 언제 또 다시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연과 전통 그리고 역사와 문화예술의 조화를 이루는 경북. 이런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경주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옛 정취가 살아있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공존하는 것이 경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옛스러운 느낌 때문에 오래된 고장이란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레트로적인 느낌과 새로운 감성이 더해 MZ세대들도 많이 찾는 곳이 되었는데요. 덕분에 경주 곳곳에서는 추억과 감성이 가득한 체험 공간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살았던 동네랑 유사하게 꾸며놓은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추억을 쌓으려고 방문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추억과 감성을 이어주는 경주. 지금의 경주는 새로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 여행 중심지로 부상한 황리단 길이 그중 한 곳인데요. 짧지 않은 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게가 즐비하고 인근에는 문화유산과 휴식처도 있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명소입니다. 경주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는 경북 관광의 새로운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문화, 여기에 새로움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경북은 구석구석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북, 그리고 새로운 경북을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경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매력적인 여행지였나 하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경북의 새로운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가까운 곳보다는 경북으로 떠나셔서 경북의 다양한 문화자원 예술들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 이건 꼭 자랑하고 싶다 하는 사업이나 이런 현안들이 있을까요? 먼저 김영록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아니, 한두 가지만. 우선 관광 측면에서 전라남도는 뭐 우리 22개 시군 전체가 관광의 보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특히 가족 단위 관광, 또 맛집 관광, 맛기행 이런 면에서는 전라남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햇빛과 바람이 가장 자원 재생에너지를 위한
햇빛과 바람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수도 이렇게 전라남도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라남도의 기본소득,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에너지 기본소득을 2030년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에너지 기본소득을 1조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에너지 기본소득 1조면 전라남도 1년 예산이 13조 6천억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이렇게 오는 청년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고 네. 관광 오시는 분도 반값 여행도 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한 달 살기도 반값 한 달 살기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인들 오늘 이렇게 청년 교류도 하고 문화인들도 하고 어르신 교류도 하는데 이럴 때도 지원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면서 또 필요할 때는 민생지원금처럼 지원도 할 수 있는 이 에너지 기본소득을 한 1조 정도를 2030년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지금 전라남도의 가장 큰 포부고 미래 포부고 꼭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인데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도시로서 전남이 발돋움하는 계기, 또 에너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경북 부지사님, 네. 김학홍 부지사님, 네. 지금 경북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APEC 정상회담의 그렇죠. 예. 성공 개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예. 것들 관련해서 주요 현안들 말씀해 주시죠. 지금 APEC이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이건 단순히 경북에 사는 단순한 국제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경제인들 간의 어떤 교류 행사인데요. 저희들 글로벌 CEO 이번에 아주 많이 초청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발필 상이 아니어서 그런데요. 네. 이런 분들 와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 또 우리 전남을 비롯한 이런 호남 기업들도 오셔가지고 투자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일즈 코리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외교적으로 큰 이목이 집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좋은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오고 김정은 그것도 네. 같이 온다면은 동북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논의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K 문화, K 한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정상회의장이라든지 미디어 센터, 만찬장 이런 인프라 시설을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스며들 수 있는 K 한류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지난 3월 말에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현재 극복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단순한 피해 복구가 아니고 산불 피해를 극복한 재창조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뭐 파크 골프장이나 이런 리조트라든지 호텔 관광시설도 넣고 또 힐링시설도 넣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산이 지역 주민들한테 편익도 제공하고 또 생활에 이익이 되는 돈이 되는 산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호남 시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산불 특별법도 통과가 되고 우리 산불난 지역의 이재민들한테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산불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에이펙 같은 경우는 영호남이 함께 힘을 합치면 조금 더 든든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역시나 이 경쟁보다 협력이 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영호남이 함께 이렇게 손잡고 연대해 나가면서 멋진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경북의 다채로운 매력들을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전남의 매력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푸르른 숲과 드넓은 바다,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들의 땅, 전라남도.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라남도라는 이름을 지켜온 전통 깊은 역사의 고장은 풍부한 자원과 문화, 사람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이자 희망이 연그러가는 곳.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의 내일을 들여다봅니다. 초록빛 싱그러움이 짙게 드리운 아름다운 땅. 전라남도는 자연을 지혜롭게 이용하며 가치 있는 산림 자산을 만들어 왔는데요. 자연 휴양림과 민간 정원에서 사람들은 자연이 전하는 치유의 힘을 얻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불교 문화의 전통과 산세가 어우러진 천년고차를 비롯해 자연과 역사, 문화가 버무려낸 찬란한 유산들은 K관광의 메카, 전남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도 10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전라남도는 미래를 향한 도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고흥은 지난 2022년 문을 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매개로 대한민국 스마트팜의 확산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연중 어느 때나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스마트팜은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도 목표로 하는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속에서도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병충해나 자연재해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어 기후 변화에 최적의 모델은 스마트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순천대학교 그린 스마트팜 고흥 캠퍼스를 통해 고흥은 미래 농업을 책임질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농업 교육을 필두로 수산업, 축산 등으로 분야를 확장함으로써 스마트팜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거점이 될 겁니다. 이 혁신밸리를 기반으로 해서 2029년까지 고흥형 스마트팜 밸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1,000명의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스마트팜이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원의 도시 순천으로 가볼까요? 순천만 습지를 매개로 정원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순천시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이바이오 순천 프로젝트입니다. 그린 바이오란 농업 생명 자원의 생명공학 기술을 반영해서 그 가치를 높이는 전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고요. 주요 분야로는 종자, 미생물, 식품 소재,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총 6가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산균, 음료, 식품 첨가물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그린 바이오를 통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기술이 접목되면 그 자원의 가치는 여러 단계 올라가는데요.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그린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순천에서 나오고 있는 건강한 농산물의 발효라는 기술을 접목하여서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우리 농산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농민과 기업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발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천에선 미생물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에 접목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900톤의 미생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이 6종, 고영이 2종, 총 8종의 미생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채소 농가나 축산 농가에서 주로 많이 악취 저감이나 이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비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농업과 어촌 인구 또한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심에 순천이 있고요. 그리고 순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하게 순천이
유지해왔던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활용하고 갖추어진 인프라를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린바이오를 앞으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의 시설이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이고 또 다른 하나가 그린바이오 제품을 생산해내는 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를 그린바이오에 대한 거점 시설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미래 전략은 여수 묘도 기회발전 특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를 통해 조성된 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으로 대규모 LNG 터미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LNG 사업으로 인해서 여수 산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발전소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남부권, 중부권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큰 와이드한 LNG 시장을 저희가 거래하기 위한 하나의 트레이딩 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64만 평의 광활한 부지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2개의 탱크 건설로 시작되는 묘도 LNG 터미널에서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석탄에서 수소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브릿지 에너지는 LNG입니다. LNG의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이 메탄 중에는 탄소가 있기 때문에 탄소를 제거함으로써 친환경으로 가는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탄소를 저장을 하거나 이용하는 쪽으로 수소가 생산이 된다면 이 수소를 여천 산단으로 공급을 해서 탄소 중립의 시대를 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도가 수소를 생산하는 거점 기지로 성장하면 여수시는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수려한 자연과 빛나는 문화를 토대로 성장해온 전라남도는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부지런히 내일의 희망을 찾아가는 기회의 땅, 전라남도의 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지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력이요. 우리 두 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본다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도민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학홍 부지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영호남 화합 대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벽을 허물고 또 상생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과 영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또 민주화를 이끈 지역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지방화로 가야 되고요. 그 지방화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과 영남, 영남과 호남이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고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은 우리 영호남 시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남도와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영호남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영로 전남지사님도 한 말씀 현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1급 체제고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그런 나라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고는 앞으로 국가 발전도 없고 국가 존립마저 위험하고 지방은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여건 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서 지방이 사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걸 영호남이 겨로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생 협력해서 이런 지방 소멸의 위기 극복의 방안을 서로 만들어내보자. 우리 김학홍 우리 부지사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또 만난 이유라고도 생각하고요. 영호남이 서로 협력해서 수도권을 능가하는 어떤 경제 세력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거, 그게 우리 영호남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악수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네. 악수하는 영혼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또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대축전의 슬로건이잖아요. 영호남이 함께하는 리얼 코리아. 이걸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먼저 영호남이 함께하는 하면 우리 네 분께서 리얼 코리아 오른손을 불끈 쥐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해보겠습니다. 영호남이 함께하는 리얼 코리아.